강력한 복수를 할 것이며 길고 어려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탄약과 아이언돔을 보충할 요격 무기들을 포함한 추가적 군사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양국의 충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가운데 참전하지 않겠다고 했던 헤즈볼라가 합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확전의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10일 레바논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스라엘 북부 마을 아비빔을 향해 2발의 유도미사일을 쏴 이스라엘군 차량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1일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로 발사된 로켓 15발 중 4발을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에 보복하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위협하자 북쪽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이 거듭 이를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기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제2의 전선이 열리면 전쟁은 점점 커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앞선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때 한 달 동안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제거하려 했으나 강한 저항 앞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철군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 벌인 수많은 전쟁 중에서 사실상 처음 패배한 전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일 오전 미국의 탄약이 이스라엘에 최초로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은 미국의 탄약을 실은 비행기가 네바틴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탄약으로 상당한 타격과 추가 시나리오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에게 포탄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분쟁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비축해둔 포탄 30만 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중동 분쟁이 발생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탄약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탄약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데 최근 미국은 탄약이 부족해지자 지난해 이란에서 압수한 탄약 100만여 발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7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수억 발의 탄약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여름부터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만 포탄 수십만 발을 사용하는 등 소모전을 이어가면서 올 초부터 탄약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도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무기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며 회원들의 무기 생산 확대와 국방비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브 바우어르 나토 군사위원장이 지난 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안보 포럼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탄약류가 부족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통의 바닥이 보이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나토 회원국들과 방위산업체들이 훨씬 빠른 속도로 생산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품질 수준을 낮추는 대신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북한에서부터 탄약을 지원받아 우크라이나보다 우세한 상황입니다. 영국 BBC는 미국은 올 초부터 탄약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고 이유는 지난 6월 방산업계 이후 기금을 지원하겠다며 탄약 생산 지원법을 추진하는 등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수요를 충당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탄약 가격이 급등하면서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서방 지원의 여력에 한계가 온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졌기에 이 탄약 부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말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탄약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가장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해서 직접 지원하지 않고 우회 지원 형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전통적 우방으로 그동안 경제적,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했는데 자국 브랜드가 없는 이스라엘에서 현대차는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KF-21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 개발에도 이스라엘이 기술 협력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유일하게 지도에 독도와 동해를 표기해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는 경제와 무기기술 개발 협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필요한 탄약을 한국이 공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14년 가자지구 분쟁이 터지자 이스라엘은 한국 탄약을 대거 구입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주로 수출한 무기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발사 무기류로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의 53.7%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은 포탄과 탄약 등의 무기를 세계 제1의 탄약 생산국 한국에게서 수입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가 북한제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에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어 포탄이 부족해지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약을 비축하고 있는 국가이자 가장 높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많은 포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1000대 이상의 K1 전차와 3000년문의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보유한 105mm 포탄은 약 340만 발, 155mm 포탄은 360만 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탄약은 품질과 강도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데 또한 현재 155mm는 작심하고 만들면 월 30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고 풍산에서 만드는 각종 포탄을 다 합치면 연간 1억 발의 탄약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번에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의 풍산과 NRG 넥선 등 방산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먼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에서 여전히 재래식 무기가 사용되며 무엇보다 충분한 탄약의 보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이 때문에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탄약을 생산하는 기업 풍산은 놀라운 성과와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탄약 공급 외에도 폴란드 요청에 따라 폴란드 현지의 탄약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수입과 연계해 풍산과 한국 정부 측에 현지 탄약 공장 건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700여문을 도입하려 하기에 탄약 생산 공장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탄약 공장이 지어지면 폴란드와 동유럽은 물론 이번에 충돌이 벌어진 이스라엘에게도 수출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UAE와 사우디도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에 대해 도입하려 하는데 많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구입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쟁의 시대가 이어지면 최대 수혜는 한국 방산업체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풍산방산기술연구원은 지난 9월 국제연구개발표준인 CMMI 2.0 버전에서 최고 단계인 레벨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CMMI는 미국 카네기 멜론대 부설연구소인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가 개발한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역량평가 모델로 지난해 기준 전세계 106개국 19,000여 개 조직에서 적용한 국제표준입니다. 전세계에서 레벨5를 획득한 곳은 전체의 9% 미만으로 현재 국내 레벨5 인증 기업은 8곳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지금 탄약 생산 능력과 더불어 품질까지 세계 최고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보를 소홀히 했던 나라들이 긴급히 국방을 강화하려 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국가들에서는 포탄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한 휴전국가로 다른 국가들이 국방비보다 경제발전에 큰 재정을 쓸 때 어쩔 수 없이 무기를 생산하고 개발하는데 큰 돈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큰 국방비까지 쓰면서도 한국은 경제개발과 무기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이은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불안해지는 지금 한국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